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 골프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때는 정말 소수만 즐기는 스포츠였잖아요, 골프가? 그렇죠. 외국인들이나 좀 부자들의 취미 이런 느낌이었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골프 인구가 세계 3위다.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요. 네, 엄청나게 늘었죠? 근데 이게 정말 대중화된 건지 아니면 여전히 좀 비싼 그들만의 리그 아니냐 이런 논쟁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그 팬데믹 때 엄청 붐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막 들어왔던 분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다시 좀 빠져나간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요. 한국 골프 역사부터 시작해서요. 좋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역사가 생각보다 꽤 재밌더라고요. 19세기 후반에 원산항에 영국 세관원들이 6홀짜리 간이 골프장을 만들었다. 이런 설도 있고요. 그거는 확실한 기록은 아니고요. 설이죠, 설. 네, 그렇죠. 공식적인 기록상 최초는 이제 1921년 효창공원 근처에 지어진 효창원 골프장입니다. 효창원이요? 네, 거기가 이제 9월 코스였는데 좀 문제가 있었어요. 묘지터에 지어가지고 주민들 반발도 심했고 묘지터에? 네, 그리고 주로 외국인들만 이용하다 보니까 결국 3년 만에 문을 닫았죠. 오래 못 갔군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1924년에 청량리 또 1930년에는 군자리에 골프장이 생겼습니다. 군자리 골프장. 그게 이제 지금의 서울 컨트리 클럽, 서울 CC의 전신인 거죠? 맞습니다. 한국전쟁 후에 서울 CC로 재건이 됐는데 이게 한국 자본으로 만든 최초의 골프 코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죠. 그때 프로골퍼 연덕춘 선수의 기억을 바탕으로 복원했다는 이야기도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렇죠. 당시 설계도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현존하는 코스 중에 가장 오래된 건 1964년에 고양시에 지어진 한양 컨트리 클럽, 한양 CC의 올드 코스입니다. 한양 CC요? 근데 서울 CC랑 한양 CC 관계가 좀 독특하다면서요? 네. 그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1972년에 원래 군자리 골프장이 있던 자리에 어린이 대공원이 들어서게 돼요. 네네. 그래서 그때 서울 CC 회원들이 골프장 매각 대금으로 한양 CC를 인수한 겁니다. 그래서 두 클럽이 지금도 같이 운영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서울 CC 회원은 클럽 운영에 대한 권리, 이사장 선출권 같은 게 있는데 한양 CC 회원은 그냥 이용권만 갖는 그런 구조예요. 역사가 이렇게 현재까지 딱 이어지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런 역사를 거치면서 골프장이 점점 더 고급화되는 경향도 보였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1968년에 개장한 안양 CC가 그런 프리미엄 골프장의 시초격으로 많이 불리죠. 안양 CC, 삼성 창업주가 나무 한 그루까지 신경 썼다는 그 일화 유명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는 전동 카트가 없어요. 캐디 두 분이 직접 손으로 카트를 끄는 방식이고 정말요? 네, 식당 메뉴 가격도 짬뽕 한 그릇에 4만 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좀 고급 이미지가 있죠. 4만 원이요? 네, 그런 프리미엄 전략이 2000년대 이후에 대기업들이 골프장 사업에 많이 뛰어들면서 더 확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GS, CJ, 삼성, 한화 같은 대기업들이요. 트리니티 CC나 해슬린 아임브리지 이런 데는 회원권 가격이 상상을 초월한다던데요? 소문으로는 30억에 달한다 이런 얘기도 있죠. 30억? 네, 이런 곳들은 단순히 시설만 좋은 게 아니라 그 티오프 간격 있잖아요. 앞팀이랑 뒷팀 출발 간격. 네, 있죠. 보통 골프장이 한 7분 정도거든요. 근데 이런 프리미엄 골프장은 10분 이렇게 길게 둬요. 훨씬 여유롭겠네요, 플레이할 때. 그렇죠. 앞뒤 팀 마주칠 일 거의 없이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골프장 입장에서는 티오프 간격 1분 늘리는 게 하루 매출이 한 5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거로 의미한대요. 와, 그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여유를 사는 거네요. 자, 그럼 제일 궁금한 거, 비용 얘기를 좀 해보죠. 그래서 골프 한 번 치려면 대체 얼마 정도 드는 건가요? 일단 회원권은 너무 비싸니까 논외로 하고요. 1회 라운딩 기준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그린피, 그러니까 코스 이용료죠. 이게 보통 10만 원대부터 2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하고요. 네, 그린피. 거기에 팀당 전동 카트 이용료, 카트비가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팀당요? 네, 팀당. 그리고 또 캐디피, 경기 도와주시는 분 비용이죠. 이것도 팀당 한 1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럼 이걸 보통 4명이 나눠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4명이 나눠내도 1인당 최소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주말이나 좋은 시간대는
더 비싸고요. 20, 30만 원. 꽤 부담이 되는데요. 근데 잠깐만요. 아까 카트비, 캐디피 말씀하셨는데 이게 해외에서는 선택사항인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맞아요. 외국은 그린피에 카트비가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캐디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치는 경우도 흔하죠. 근데 왜 유독 한국에서는 이게 거의 필수처럼 된 걸까요? 글쎄요, 여러 이유가 복합적인 것 같은데요. 뭐 골프장 운영의 효율성 문제도 있을 거고 안전 문제도 고려했을 거고요. 또 한국은 상대적으로 초보 골퍼분들이 많다 보니까 캐디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니 이 돈이면 차라리 동남아 가서 황제 골프 치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해외 원정 골프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이해가 되네요. 게다가 비용이 더 붙는 게 있다면서요. 세금 같은 거? 네, 맞습니다. 골프장에만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라는 게 있어요. 일종의 사치세 개념인데요. 사치세? 네, 한 번 이용할 때마다 12,000원씩 더 내는 겁니다. 이게 스키장이나 승마장 같은 다른 체육시설에는 없어요. 오직 골프장에만 붙는 거죠. 그건 좀 이상한데요? 왜 골프에만? 그래서 2021년에 이게 불합리하다, 헌법에 어긋난다 해서 헌법소원까지 갔었어요. 아,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근데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골프가 아직은 완전히 대중화된 스포츠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여전히 사치성 여가 활동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였죠. 골프장 수는 세계 8이고 국토 면적 대비로는 세계 3이라고 하는데도요? 네, 그 점이 좀 아이러니하죠. 인프라는 엄청나게 늘었는데 법이나 제도적인 인식은 아직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딱 그 지점이 한국 골프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기는 엄청난데 현실적인 비용이나 인식은 아직 그 간극이 크다. 뭐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간극이요. 근데 이렇게 비싸고 또 배우기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골프를 칠까요? 그 매력이 뭘까요? 자료를 보면요. 일단 골프라는 운공 자체가 주는 매력이 큰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맘대로 잘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정말 내 맘 같지 않죠. 네, 그래서 오히려 더 도전하게 되고 어쩌다 한번 잘 맞았을 때 그 희열, 쾌감, 이게 엄청나다고 하고요. 반대로 안 됐을 때 받는 스트레스도 크지만 그게 묘하게 중독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하, 뭔가 밀당하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크고요. 또 하나는 무시 못할 게 사회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사회적인 측면이요? 네, 영상에서도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20대의 술자리가 관계 형성에 중요한 매개였다면 중년 남성들에게 골프는 약간 사회적 도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 사회적 도구? 네, 골프를 칠 줄 알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나 자리가 훨씬 많아진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미팅을 골프장에서 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확실히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한 4, 5시간 같이 라운딩을 하다 보면 그 사람 성격을 알 수 있다. 아, 네, 맞아요. 그 얘기 많이 하죠. 이게 뜻대로 안 풀리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그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온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막 화를 내는 사람, 쉽게 포기하는 사람, 아니면 끝까지 차분하게 풀어가려는 사람,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골프 한 번 같이 쳐보면 확 친해지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랑은 좀 안 맞겠다 하고 멀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겠네요. 골프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관계의 시험대 같기도 하고요. 자, 오늘 한국 골프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참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세계적인 수준까지 성장했지만 네, 인프라나 선수들 수준은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높은 비용 문제, 그리고 사치성 스포츠라는 인식에서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좀 양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딱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대중적인 인기는 분명히 있는데 실제 접근성은 여전히 좀 장벽이 있는 거죠. 특히 해외 골프 환경과 비교되는 그 독특한 비용 구조는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올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한국 사회에서 골프가 가진 이런 독특한 위상, 그리고 계속되는 비용 논쟁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골프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가 문화나 또 경제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아가게 될까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